네, 벌써 6주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부부들의 고백 중에 과제를 위해서 별도의 장소에서 마음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마치 연애하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또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부부들이 자신들의 깊은 속내를 또 표현하고 들어주면서 정말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는 걸 느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일본 작가 엔도 슈샤크가 얘기했던 얘기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기 전 감정이 아니라 부부가 된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요. 예, 저희들이 정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고 또 그렇게 사랑을 또 삶으로 실천하는 또 귀한 시간을 이 연말에 갖게 된 것도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름다운 동행을 섬기면서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혼 초인 젊은 부부들이 이 동행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직 생기기 전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진작에 했었으면 하는 후회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제가 부러워하고 또 그런 가정들의 미래를 또 새롭게 기대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부부들도 저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이 관계 개선 툴이라고 하지만 저는 사랑의 기술이라고 한번 바꿔봅니다. 첫 번째, 경계선 설정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심리적인 안전지대를 갖기 위해서 나 자신의 감정, 생각의 바운더리를 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더 이상 과거가 지금의 나의 현재 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또 그러한 상황들을 배우자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난 이후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안정적인 상태에서 흐트러 놓을 수 있는 배우자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바운더리를 건강하게 설정하는 것이 새로운 부부 관계를 또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때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정중한 거절의 의사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계선이 설정되어졌을 때 가능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원가족의 이해는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저기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익숙한 결혼 전 가정에서 가지고 왔던 남편과 아내의 패턴들을 그 패턴으로 인해서 갈등 상황을 야기하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찰나의 그 순간이 왔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엄마 아빠가 살아왔던 그 가정의 또 다른 가정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부가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유일한 가정이요 부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게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의 바운더리 쳐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이상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 안에 룰을 흐트러 버리지 아니하도록 미연에 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말씀드려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또 저희들이 배웠던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 메시지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평상시 부부들이 갈등 상황이 되지 않았을 때 충분하게 서로의 표현과 감정을 나눠 가지면서 이루어 놓은 정서적인 친밀감이 깊으면 깊을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더 이렇게 아이 메시지로 자기 표현하는 것이 쉬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그 상황이 오는 그 찰나에 타임아웃의 규칙을 사용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건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들이 있다라는 걸 부부가 상호 잘 인지하고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두면 훨씬 효과적으로 이러한 규칙들을 또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들이 대화를 해나가고 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국 뇌신경학자인 조나 레너 박사는 6년간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들을 관찰한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마주보는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싸워도 이혼하지 않는 부부의 비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눈을 보고 대화하는 가족들은 부부들은 더 이상 어려움도 겪지 않지만 이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효과적인 확률이 2.5배나 더 높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눈을 보고 마주 앉아 대화하는 걸 연습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죠. 네, 마주 보고 대화하기, 별도의 장소 구별 지어 놓기, 꼭 이렇게 부부가 어떤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가고자 할 때 세워놓는 장소와 시간적인 환경적인 그런 규칙들을 한번 잘 세워놓으시고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새롭게 세 번째 사랑의 기술로 가져갈 것은요. 사랑의 언어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또 누군가를 그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가지고 가는 데는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가정사역자는 이걸 모국어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 전 가족에서 쓰고 있던 모든 것들은 모국어죠. 네, 그래서 각자가 상대의 언어를 배우는 데는 저희가 제2 외국어 할 때도 굉장히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오늘 시작하는 첫 번째 마음 열기 성경 말씀을 보면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 결국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 배우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다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 맞는 행동을 취하면서까지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고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평생을 함께 좋으나 싫으나 병들거나 그렇지 않거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요새는 이런 얘기 하는데 별로 없죠. 주례사에서. 그런 좋은 관계로 끝까지 멀리 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요. 내 배우자의 마음을 사기 위한 특별한 노력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주제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선제되어질 것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나와 배우자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 사람이 너무 독립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또 너무 한 배우자에게 의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가장 건강한 상호 의존적입니다. 독립적일 때도 있지만 서로가 또 그렇게 배우자에게 의존적일 때도 있는 이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특별히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처음 저희들이 시작했을 때 12페이지에 가족 결합 측정하셨을 때 그림 기억하시죠? 네, 격리되고 분방한 가족일수록 독립적인 성향을 가져가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지만 엉켜있고 엄격한 가족일수록 누군가의 힘에 논리에 의해서 이 가정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의 응집력에 따라서 개별성이 얼만큼 존중받고 성장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이 부분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나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애착에 대한 구분입니다. 이 애착은 양육자나 특별한 사회적 대상과 형성하는 친밀한 정서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아주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필요할 만큼 잘 이 욕구가 채워진 사람들은 괜찮을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내가 받아보지 못한 그 구멍난 애착에 형성되어져 있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에 대한 행동을 해오는 사람들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반드시
필요한 충분한 욕구가 채워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요, 화도 느낄 수 있고 슬픔도 가져갈 수 있는 양상이 되어집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면. 그렇지만 사랑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이 건강한 어른적인 자아가 가지고 있는 그 연결감인데요. 그것이 깨어지면 저희가 슬픔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선택을 하는데 어려움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자, 나는 사랑과 이 애착을 얼만큼 구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뤄주고 있는 것이 육체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한 법적 결혼 상태에 있는 부부에게만 허락되어져 있는 이 성에 대한 것들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어줌의 헌신이 있고요. 또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수용이 있습니다. 그 헌신과 수용은요. 이 사람이 가져갈 때 모든 것들에 대한 집합적인 것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게 소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안정감을 가지고 사회적인 관계의 역할 속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충분한 연합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도 라고 말씀하신 이 창세기 2장 말씀은요. 부부 안에서의 충분한 내어줌과 받아줌의 복합적인 연합이 있어지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성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상처에 대한 회복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역단체에서 만났던 한 부분인데요. 그 부부의 아픔 속에는요, 가지고 있었던 아내가 어린 시절에 성추행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남편이 나한테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늘 마음속 한 곳에 불안함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요, 내가 온전하지 못한 이 깨끗함을 남편에게 주지 못했다라는 그 아픈 마음을 어느 날 남편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 남편이 해줬던 멋진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함께 하고 있는 당신은 여인 중에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여인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얼마나 많은 이 아내의 마음이 녹아짐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온전히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연합해 가는 이 단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활 속의 에너지도 얻어가지만 우리가 남모르게 갖고 있는 상처도 치유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이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부로 허락되어진 관계 속에만 할 수 있는 어른들만의 아주 건강한 나눔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부부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 만들어주신 이 성을 누리는 것 또한 우리의 의미 중에 하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5번에 있는 자아분화입니다. 이 자아분화는 감정과 사고를 얼마나 분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들 가족결합에서 봤듯이 응집되어 있는 가족결합 안에서는 본인의 의지적인 것을 표출해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분화된 사고와 감정이 이렇게 몰입되어져 있는 상황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요. 그리고 분명한 자기 경계선이 없는 사람 또한 여기서도 그렇게 건강한 자아분화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응집력이 없는 과정에서는요, 과잉분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누군가의 관계성과 개별성을 존중받고 함께하는 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자아분화가 낮은 사람들끼리의 결합 속에 전응아도 지능이 낮은 아이도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연구가 있기도 합니다. 이 자아분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었느냐, 또 지금 그렇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분화 검사를 하고 나면은요, 이렇게 네 점수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0에서 25점. 매우 낮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타인의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 단계는요, 조금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감정에 좌지우지 되어져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50에서 75점 정도가 나오는 요 세 번째 단계는요, 충분한 자기 사고가 발달되어져 있고 자아의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자기도 모를 때 무의식적으로 이 감정과 사고를 혼돈할 수 있는 그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단계는요, 완전한 분리죠. 예수님만 가능하다라고 어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단계만 되어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종과 통제를 목적으로 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결합도에서 다 나와 있죠. 또 경계선을 짓지 못하는 경우에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상하 관계에서 지배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 관계를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힘의 원리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끝까지 낮아짐으로 순종의 보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그 힘의 원리를 부부관계 속에 가져갈 수 있다라 그러면 훨씬 더 유연성 있고 상호 존중, 배려, 존경 이런 단어들이 선재하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조나눔에서 충분히 나눌 것이에요. 아마 과제로도 해오셨을 텐데요. 게리 체프만이 말한 5가지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내가 사랑받고 있다. 누군가로부터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언어가 있다는 것을 5가지로 이렇게 함축을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남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 중에 한 1순위가 나오는 것들인데요. 내가 인정하는 말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칭찬, 격려, 지지. 근데 가장 좋아할 만한 인정은요. 존재로서의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높은 사랑의 언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하는 시간은요. 공간 안에 같이 있는 것을 다 함께하고 있다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진정한 대화를 함께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나눠서 그 활동을 지지받고 같이 할 때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가장 배우기 쉬운 사랑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눈에 보여지는 물건을 전달해 줌으로써 표현되어지는 사랑이죠. 그런데 모든 남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성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이런 선물들이 다 통할 거라고 가지고 가는 생각들입니다. 아무나 다 명품백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 여자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어떠한 것을 잘 해결해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그때 이렇게 비싼 선물들을 갑자기 사갖고 와서 마음을 살려고 하는 행동들을 할 때 거절받을 때 남편들이 기껏해서 사갖고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그 안에는 그 선물이 사랑의 제일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물리침을 당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봉사입니다.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건데요. 이것은 배우자가 수고하고 힘을 덜어줄 수 있는 어떤 행위적인 것들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5번째로 육체적인 접촉입니다. 스킨십을 통해서 교감을 증대시키는 건데요. 이 친밀감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은요. 손을 잡거나 이렇게 쓰다듬어 주거나 아니면 부부 성관계 시에 가장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하죠. 불같은 신혼의 시간이 지나고 부부가 이제 신뢰와 친밀감으로 만들어가는 다음 단계의 부부 친밀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소통의 기술이 바로 이 사랑의 언어를 활용하는 것이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이 육체적인 스킨십
그건 상대가 원하는 스킨십이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사랑받고 있다라는 이것도 이렇게 증진시켜 주지만 배우자에게 그러한 사랑의 언어를 내가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간에 내가 우리 부부 사이 또 내 남편에게 또 내 아내에게 이렇게 존중받고 있구나, 사랑받구나,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잘 높여줄 수 있는 이 언어를 배우는 귀한 시간 오늘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잠깐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글을 자꾸 쓴다라는 것은요, 뭔가 정리된 것을 나눔할 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3분 동안 들려드리는 음악을 들으면서 잠깐 써보실 텐데요. 지금까지 동행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부부가 함께 경험해 본 것이 무엇이며 또 그것을 했을 때 가졌던 생각이나 느낌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글로 적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행 진행되는 동안 진짜 사랑 느끼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충만한 부부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코치님하고 풍성한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주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